이어서 보는데요. 44페이지 여러분 보시기 전에 44페이지 31번 보기 전에 우리 지난번에 다시 그 부동산 임대과 관련해서 정리해 드렸던 내용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요약집에 다 필기 돼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자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우리 지상권을 자 임대했을 때 그 다음에 대여했을 때, 지상권을 대여했을 때, 또 그 다음에 요거 양도했을 때 얘기, 자, 정리해드렸어요. 한번 보세요. 지상권을 대여하면 양도소득이에요? 사업소득이에요? 기타소득이에요? 네? 지상권을 대여하면 사업소득이 양도소득, 기타소득이에요? 기타소득세 대상이고, 사업소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부동산 임대업이 아니고.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양도했을 때 지상권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돼야 한대요. 양도소득세, 자, 과세 대상이 돼야 한대요. 예? 되고, 그 다음에 등기여부와 무관하게 또 지역권을 대여했을 때 양도소득이에요, 사업소득, 기타소득이에요. 기타소득세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양도했을 때 양도세 대상이 돼야 한대요. 안 되고, 지역권은 요거. 자, 그 다음에, 자, 또 보시면 부동산 또는 부동산 상해 권리 대여에 미등기 부동산 대여소득도 사업소득이고 부동산 상해 권리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자 전세권을 대여했을 때 사업소득이 양도소득 기타소득이에요. 사업소득이고 또 그 다음에 양도했을 때 양도세 대상이 되고 등기와 무관하게 전세권은 그 다음에 또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이요. 이거 임차권. 자, 대여했을 때 뭐라고요? 사업소득이고, 자, 부동산 상해 권리 대여에서 부동산 상해 권리는 전세권과 임차권 대여소득을 말하는 거고, 양도했을 때 양도세 대상이 되고, 이거 정리해드렸고,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여러분. 자, 어떤 거냐면, 상가를 임대했을 때는 요거 한 채든 두 채든 상가는 무조건 어떻게 하고? 무조건 과세하고, 상가는 또 보세요. 상가는 요거 월세 계약 형태로 임대했든 전세 계약 형태로 임대했든 무조건 어떻게 하고? 요 과세합니다. 무조건 과세하고.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주택의 임대. 자, 주택을 임대했을 때와 상가 임대했을 때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구별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상가 임대하고 구별해 보면 주택의 임대, 자, 예를 보세요. 주택을 우리가 임대를 하는데 월세 계약 형태로 임대했을 때 자, 1주택 소유하는 자가 자, 월세 계약 형태로 임대했을 때 과세해야 하나요?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단 과세되는 경우가 있긴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에 고가주택, 기준시가 9억 초과하는 고가주택과 그 다음 고가주택과 또 그 다음에 어떤 거예요? 국외소재주택은 자, 어떻게 하고 요것은 과세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자, 전세계약 형태로 임대했을 때 1주택일 때 과세하네요. 과세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요것도 과세하지 않고.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과세하지 않는데 주의해야 되는 것이 이런 것도 우리 주의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보세요. 전세 보증금만 1주택자인데 전세 보증금만 받고 임대했어요. 근데 그게 고가주택이에요. 그럴 때 과세 안 해요. 고가주택인데 1주택인데 고가주택이에요. 자, 기준시가 9억 초과하는 고가주택일 때 전세 보증금만 받고 임대했어요. 과세 안 해요. 예? 자, 답이 엇갈리는데 과세하지 않는다 그랬죠. 전세주택은 고가주택이든 뭐든 이건 월세주택일 때 고가주택이면 과세를 하는 거지. 이거 과세를 하는 거지. 그죠? 이거 과세하는 거지. 전세주택일 때는 고가주택일 때도 1주택이면 과세 안 해요? 안 해요, 여러분들. 전세주택이면. 에? 전세주택은 몇 주택부터? 3주택부터지. 무조건 고가주택이든 뭐든 과세 안 해요. 월세주택일 때 자, 1주택이면 원래 과세하지 않는데 그 다음에 다만 이게 고가주택이다 보면 과세하는 거죠. 전세주택은 고가주택에도 과세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여러분들. 또 이번에는 2주택일 때 자, 월세주택은 과세 안 해요. 과세합니다. 이제 전세주택은 2주택이면 과세하는 거고. 자, 2주택일 때 전세 보증만 받고 임대했어요. 2주택자가 과세 안 해요. 예? 과세 안 합니다. 이거 과세 안 하고. 그 다음에 3주택 이상일 때
자, 봅니다. 3주택일 때, 3주택인데, 자, 월세 주택일 때는 과세 안 해요. 과세 무조건 합니다. 자, 2주택, 3주택은 월세 계약 형태로 임대하면. 전세주택은 과세 안 해요. 과세 할 수 있죠? 과세. 자, 이제 할 수 있는데, 무조건은 아니고, 다만, 엔드죠? 엔드. 3주택 이상이면서 전세주택은 엔드. 3주택 이상이면서 보증금 합계액이 얼마요?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해야지. 그래서 보증금 합계액이 보증금의 합계액이 자 3억 초과해야지. 아까도 봤지만 딱 3억 원이면 과세해 안 해요? 안 합니다. 3억 원을 어떻게 해야 돼? 초과해야지. 초과할 때 과세하는 거지. 딱 3억 원이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초과할 때 과세합니다. 예? 그 다음에 2주택이든 3주택이든 다만 또 보세요. 해당 과세기간에 자 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익금액이 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익금액이 자 요거 얼마요? 자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요거 과세 안 해요. 예? 과세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과세하지 않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거 내용 딱 정리해 두시면 임대와 관련해서 주택 임대와 관련해서 아셨죠? 그리고 정리가 되리라 믿고요. 자 계속 이어서 봅니다. 44페이지 31번은 요약집 118에서 119페이지 참조입니다. 중요하지 않고요. 편하게 한번 보는데 다만 자 필기 있다 하시고 끝나고 하시고 다음은 소득세법상 건설업과 부동산 매매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거 그랬습니다. 소득세법상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은 건설업에 포함됩니다.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가세법상 1과세기간 내 1회 이상 부동산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면 부동산 매매업으로 분류하고 1박 2일이요. 3번 겸용주택은 자, 이 겸용주택이 어떤 거냐면 주택을 신축해 만약에 겸용주택 주거와 주거 이해용도에 겸용되는 겸용주택을 신축 판매할 때 이걸 주택으로 보면 주택 신축 판매니까 뭐로 가세? 건설업으로. 건설업이라는 것은 부동산 매매업과 차이점 딴 거 없잖아요. 주택이란 말로 하고 신축이란 말로 하고 판매 나오면 이거 뭐라고요? 건설업입니다. 그래서 주택으로 보면 주택 신축 판매니까 건설업 과세하고 상가로 보면 상가 신축 판매니까 뭐로 과세? 부동산 매매업으로 과세하잖아요. 그럴 때 겸용주택을 하나의 단위로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판매할 때가 있고 이것을 주택과 상가를 자 구분해서 각각의 단위로 판매할 때가 있는데 자 겸용주택을 하나의 단위로 판매할 때만 그냥 알아두시면 되는데 양도소득세 겸용주택과 똑같아요. 부등호 주택이 클 때만 전부 주택이에요. 그래서 여기 주택 면적이 자 크다 그러면 하나의 단위로 매매할 때는 주택 면적이 주택 이해면적보다 크다 그러면 뭐다? 전부 주택으로 봐서 주택 신축 판매니까 뭐로 과세? 건설업으로 과세하고 그런 의미입니다. 하여튼 하나의 단위로 판매할 때는 양도세 겸용주택과 똑같다. 4번 주택으로 볼 때 주택 부속 토지는 주택 정착 면적의 5배, 도시협박은 10배로 한다는데 이게 틀렸어요. 왜 틀렸는지 요약집 119페이지 봅니다. 자 참고적으로 한번 보세요. 중요하지 않고 맨 끝에 있죠. 요약집 119페이지 보세요. 119페이지 보시니까 03번의 건설업이요. 주택을 건설해서 판매하는 사업 또는 건설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사업인데 다른 말 필요 없고 주택이란 말 나오고 신축이란 말 나오고 판매 말 나오면 이거 뭐라고요? 건설업입니다. 주택, 신축, 판매 말 들어있으면 포함 여부 그 외에 주택 신축 판매 아니고 상가 신축 판매하거나 기존의 주택을 매입 판매하거나 토지 팔거나 그럼 다 보고 매매업이고 주택 신축 판매만 건설업입니다.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하고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은 제외하고 예정신고무가 없어요. 도급계약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건설업은 집 짓다 말고 예정신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매매업은 예정신고무가 있는데 건설업은 예정신고무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차이점이고 그때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의 주택 부속토지 범위는 하여튼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에서는 주택 부속토지 범위는 다음에 넓은 면적 다음에 면적 중 넓은 면적 이내로 한다 그래서 건축물의 연면적하고요. 건물이 정착된 면적이 5배, 10배가 비교해서 둘 중 어떤 거? 넓은 면적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지문에서 특강집에서는 무조건 건물 정착된 면적의 5배, 10배 이거 이렇게 한다. 그럼 틀리다는 얘기지. 반드시 뭐하고 비교해? 건축물 연면적을 비교해서 둘 중 어떤 거? 넓은 면적이 내려옵니다. 양도세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다시 특강집으로 오셔서 44페이지 31번 4번 지문. 주택으로 볼 때 주택 구속토지. 주택 정착 면적의 5배, 10배 한도로 한다. 이러면 틀려요. 반드시 뭐하고 비교한다? 건축물 연면적으로 비교해서 둘 중 넓은 면적이 내려옵니다. 참고적으로 이렇게 보시고 부동산 매매업에는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과세하니까? 건설업으로 과세하니까. 5번 지문.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여튼 주택이란 말 나오고 신축이란 말 나오고 판매 나오면 뭐다? 건설업이고 건설업에는 예정식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것들 한번 기억하시면 되고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됐고요. 4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4번의 양도속세 3 그래서요. 우리 장기 포유통제는 시험에 무조건 나오죠. 예. 자, 그래서 무조건 나오니까 올해도 또 나올 거니까 잘 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먼저 장기 포유 특별공제 대상. 자, 국내 소지하는 자산만 되지 국외 소지하는 자산 안 해줍니다. 또 반드시 등기가 돼야지 미등기한도 안 해주고 3년 이상 보여야 돼요. 반드시 3년 미만 보유하면 안 해주고요. 토지 왼쪽을 보세요. 공제 적용 대상 토지 비사무 토지 포함입니다. 근데 비사무 토지도 아까 얘기했어요. 무조건 대상은 아니고 등기되고 몇 년 이상 3년 이상 보유했을 때 대상이 되는 거고 건물 1세대 다주택도 포함이죠. 그래서 다주택자 배제한다면 틀리고 1세대 2주택이든 100주택이든 장기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유할 때 조합원 입주권 대상인데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그랬습니다. 원조합원 입주권만 말하고요. 배제되는 경우 토지건물 조합원 입주권 이외 양도사는 아니고요. 자, 2번 봅니다. 요약집 100에서 101페이지 3조고 100에서 101페이지 3조고 다음은 양도속세에 있어서 장기 포유통제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몇 개인가 하는데 동그라미 1번 공제 대상은 토지 건물로서 보유한이 3년 이상인 것 및 부동산을 취득하시는 권리 중 조합원 입주권 가라반의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도 포함이다. O, X요. X입니다.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원조합원 입주권만 말하는 거지. 2번 장기 포유통제는 또 나왔네. 양도가액의 공제율 곱하여 구하는 금액으로 한다. 양도 이게 공제를 곱하는 금액이지 양도가액, 양도소득금액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2번 X예요. 3번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 포유통제 계산 시 양도차익은 관련 법령에 따른 관리처분기 인가전 주택분과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차익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O, X요. 네? X입니다. 이거. 자, 조합원 입주권이 장기 포유통제 대상으로 추가된 것은 이 시점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에 때려부신 종전 이 건물과 주택의 종전 건물과 부속토지 즉 종전 주택의 이 때려부신 주택의 양도 차익에 장기 포유통제 공제율을 적용하고 싶은 건데 흔적도 없이 사라지니까 조합원 입주권을 장기 대상으로 추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 입주권이 장기 대상이 됐지만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장기 풍제 적용 시 장기공제 공제액은 양도 차익의 공제를 곱할 때 그 양도 차익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에 때려부신 이 종전 이 주택의 양도 차익에 한정해서 이 양도 차익에다 공제를 정하는 거지 조합원이 입주권의 양도 차익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그럼 틀리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아니고 자,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에 종전 때려부신 이 주택 양도 차익에 한정해서 공제를 정한다 그랬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원재변연식인데 계속 설명드린 거예요. 몇 번씩. 자, 그래서 요거 3번이요. 자, 틀린 것은 요거 조합원 입주권의 장기공제 계산 시 양도차익은 관련 법령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전 주택권의 양도차익에 한정하는 거지. 요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차익을 합한 금액. 뒷동네 틀렸죠? 4번 봅니다.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장기공제를 공제하는 경우에 보유기간은 기존 때려부신 건물과 그 부수 토지 취득일로부터 언제까지로 합니까?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까지로 한다고 그랬지 입주권 양도일까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장기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에 따라서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5년 미만 공제를 해줄 때 그 보유기간은 때려부신 이 종전 기존 때려부신 자 주택 즉 건물과 때려부신 건물과 그 부수 토지 요거 옛날에 취득했을 때부터 때려보신 이거 옛날에 취득했을 때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까지로 해가지고 자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거지. 이거 보유기간 계산하는 거지. 예? 보유기간 계산하는 거지. 자 요거 입주권 자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로부터 뭐 입주권 양도일까지로 한다. 이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여튼 입주권은 그 대상만 된다는 것 뿐이지, 예? 이거 표준이 된다는 것 뿐이고, 이거를 인정해 주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이건 항상 이 입주권의 양도 차익 땡, 입주권 양도까지 X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예, 원래 때려부신 이걸 인정해 주기 위한 거니까, 이거 때려부신 이 건물과 토지 취득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까지로 보유한 계산해서 공제를 해줍니다. 입주권 양도일까지가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예.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봅니다. 그래서 2번에 4번 조합원 입주권 양도일까지가 아니라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까지 기간도 따집니다. 그 다음에 5번 봅니다. 법령이 정하는 비사무 토지는 장기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1세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공제받을 수 있다. 틀렸어요, 여러분들? 앞동네.
자, 비삼용 토지도 무조건은 아니지만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유하면. 그래서 5번 X입니다. 6번 가압상속공제가 적용되는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 보유하는 가압상속공제는 가압을 그냥 물려받는 거니까 상속개시로부터가 아니라 피상속인의 해당 자산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고요. 상속개시로부터 아니라는 거 주의합니다. 보유한의 기산점 보면 상속받은 자산은 다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해요? 상속개시로부터. 근데 어느 경우만 세율 적용 시에만 피상속인 취득일부터 보유한의 기산합니다. 상속개시로부터 아니고. 근데 증여받은 자산은 다 증여받은 날부터고 배우자 직계민속간 이율과세 특례 적용될 때는 다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당초 증여한 배우자 직계민속 즉 증여자가 취득한 날부터 보유한이 계산합니다. 증여받은 날부터가 아니에요. 넘어갑니다. 4번에 1세대 1대 비과세 2년 보유기간 계산할 때 2년 보유기간 계산할 때 소실득의 노동으로 인해서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공사기간,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에서 공사기간은 통산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악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종전 1세대 1대 비과세 받으려면 2년 보유해야 되는데 2년 보유기간 계산할 때 종전주택, 멸실된 주택의 보유기간이 1년, 공사기간 6개월,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이 6개월이면 1년 몇 개월 보유? 6개월 보유로 계산해서 비과세 받을 수 없겠죠? 이런 거예요. 도정법에 따른 주택법에 따른 근데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는 공사기간도 어떻게 한다? 통산합니다. 2년 보유기간 따질 때 요거고. 5번 봅니다.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환산가액 플러스 필요경비 계산 공제 합계액이 실제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합계액보다 큰 경우에는 실제 지출된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OX요. OX. 자, 요거 매가만기 중에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할 때는 환산가액 플러스 필요경비 공제 합친 금액보다 자, 실제 들어간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용이 크면 이 실제 들어간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용의 합계액으로 할 수 있는데 그 말은 둘 중 큰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지문은 지금 환산가액 플러스 필요경비 공제 합한 금액이 더 크대요. 이것이 실제 지출된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용보다 크대요. 그럼 뭐로 해야 돼? 환산가액 플러스 필요경비 계산 공제 합한 금액으로 해야지. 그러니까 틀렸죠, 여러분들? 둘 중 큰 거로 한다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틀렸습니다. 6번에 또 설명이 나옵니다. 양도차익 계산할 때. 자, 양도차익 계산할 때 여기는 안 나왔지만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쌍방 동일기준 적용 원칙. 양도차익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액이면 취득가액도 뭐 해야 하고? 실거래가액하고. 양도차익 계산할 때 자,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르면 취득가액도 뭐에 따른다? 기준시가에 따른다. 그거 알아야 되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그건 일단 기본이고요. 요약집 95페이지에 그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양도차익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액이면 취득가액도 뭐에 하고? 실거래가액하고. 양도차익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르면 취득가액도 뭐에 따른다? 기준시가에 따른다. 그런 것도 여러분이 추가해서 알아두면서 자, 박스 안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 박스 안의 내용은 자, 뒤에 나오는 거고요. 아까 제가 쌍방 동일 기준 적용 원칙은 요약집 95페이지 참조고, 그 다음에 지금 요 얘기는 요약집 99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예? 요약집 95. 자, 그래서 요 양도차익 계산 요건 9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이요. 양도차익을 추계 방법에 의해서 계산하는 경우인데 원래는 양도가액을 실거래가하면 취득가액도 실거래가하고 취득가액이 만약에 확인될 때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합계액도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근데 취득가액이 불분명해서 취득가액을 매가만기 추계 결정할 때는 기타 필요경비는 필요경비 계산 공제합니다. 자산별로 일률적으로. 어떻게 자산별로 일률적으로 하느냐? 필요경비 계산 공제 나왔을 때 며칠 되기 전에 가면 부정 탄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절 보시면서 며칠 되면 가면 부정 탄다? 3, 7, 1. 그래서 토지 건물 취득 당시 기준시가 양도 당시 아니고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몇 프로? 3%. 자, 기입하시고 미등기는 몇 프로? 0.3%.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몇 프로? 7%. 나머지는 몇 프로? 1%.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입주권 같은 나머지는 1%. 그래서 취득가액이 불문해서 취득가액을 매가만기 추계 결정할 때는 기타 필요경비는 자산별로 일률적으로 하는데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저를 보시면서 3, 7, 1 이렇게 합니다. 손가락 표시 보세요. 아까 5번 지문에 대한 얘기를 자,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취득가액을 추계 방법 중 매가만기 중에서 특별히 매매사력의 감정가액이 없어서 환산 취득가액이 할 때 필요경비는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아래 동그라미 1의 금액이 2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2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자, 동그라미 1번 환산
취득가액 플러스 필요금배상공제 합치는 금액과 이해금액,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 직접 비용 합계액의 비교 둘 중 이해금액이 크면 이해금액이에요. 그 말은 둘 중 어떤 거? 큰 금액으로 하는 거지. 아까 5번 질문은 일회 금액이 더 큰 거잖아요. 환산취득가액 플러스 필요금배상공제 합친 금액이 더 큰데도 자본적 지출액 플러스 필요금배 양도 직접 비용 합계액을 필요금비로 한다고 그랬으니까 틀렸잖아요, 여러분들. 예? 둘 중 어떤 거로 한다? 큰 금액으로. 이거 선택할 때는 특별히 취득가액이 매가만기 중에서 어떤 것으로 할 때 선택할 수 있다? 환산가액으로 할 때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환산가액으로 할 때는 이렇게 선택할 수 있다. 7번 보겠습니다. 요약집 107페이지 참조고요. 소득세법상 고작합은 국내에 소지하는 토지를 자 배우자인 고작 을에게 증여했고 을은 그 증여받은 토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특수관계 없는 병에게 양도한다고 가정할 경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단 비상토지 아니고 당장시 등기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요거 이월과세 특례저지권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서 몇 년 양도하고 있어요? 5년 양도한다. 이월과세 특례 나오면 항상 여러분 이월과세 특례가 나오면 항상 뭘 기억하셔야 되냐? 보세요. 이월과세 특례 나오면 항상 증여자 갑이고 증여를 받는 수증자 을이고 그 다음에 제3자 이거 항상 기억하라고 그랬잖아요. 배우자 직계림속으로부터 증여받아서 몇 년 내 양도할 때 특례가 적용돼요? 5년 내 양도할 때 특례가 적용됩니다. 그럴 때 5년 내 양도할 때 그럴 때 양도소득세 납세무자는 누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양도세 이월과세 특례에서 양도세 납세무자는 누가 돼요? 수증자가 납세무자인데 취득가격이나 취득시기나 누굴 기준으로 판단한다고요? 증여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서 보유한도 증여자가 취득한 날부터 보유하는 기산하고 다 증여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자, 그리고 증여자, 수증자는 어차피 배우자 책임속은 한 몸이니까 한 사람한테 부과하면 연대 책임지는 것과 똑같으니까 연대 납세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고. 증여세 원래 필요금비에 포함하지 않지만 증여세 낸 거 있으면 필요금비 산입해서 공제받을 수 있고 세액공제 아니라 필요금비로 공제받을 수 있고 이거잖아요. 배우자 책임속으로부터 증여받아서 5년 내 양도했다. 이월과세 무조건 특례 적용되는데 하여튼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누가 납세무자야? 수증자. 근데 취득가격이나 취득시나 누굴 기준으로 판단해? 증여자. 이것만 알면 되는데 이걸 딱 머릿속에 항상 기억합니다. 자 그럼 문제를 풀기 전에 고개를 한번 드시고요. 자 고개 한번 드시고 목 운동부터 정성스럽게 합니다. 이거 이해해야지 잘 이해하면 이제 쉬운데 이제 지금 계속 나오는 것들 이해 못하면 이제 어려우니까 자 봅니다. 자 허리도 또 좀 돌리시고 좌로 우로 기지개도 뒤로 화끈하게 제끼시고 빨리 안 하는 사람들 빨리 하시고 보겠습니다. 아이고 시간은 빠르게 흐르죠. 유서와 같이 흐르고요. 자고 나면 하루가 흐르고 자고 나면 하루가 흐르고 그죠? 뭐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루가 지나가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촌음을 아끼시라고 그랬습니다. 눈만 뜨면 공부하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눈만 뜨면 사람이라는 게 그 1년 내내 눈만 뜨면 공부 못해요. 이거 사람 쓰러져가지고 그래서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럼 인생에 의미가 없는 거고 근데 한 2달 적게는 한 뭐 30한 40일 정도는 눈만 뜨면 공부 눈만 뜨면 공부 이거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예? 자 그래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보시니까 46페이지 7번 46페이지 특강집 46페이지 7번 박스 안에 봅니다. 갑의 취득 당시 가액이 2억이고 을이 증여받을 당시 가액이 5억이고 병에게 양도한 가액이 7억입니다. 자 1번 질문 양도세 납세무자는 갑이다. 그래요? 예? 누구라고요? 을 항상 수증자 을입니다. 1번 틀렸고 2번 양도책 계산 시 공제되는 취득가액은 자 5억 원입니까? 아니지. 취득가격은 다 누굴 기준으로 판단해? 증여자가 취득한 가격 얼마? 2억 원이고 그럼 양도책은 양도가액 7억에서 2억 빼니까 양도책은 얼마고? 5억 원이고 5억 원이고 뒤바뀌어 있죠? 3번 증여 당시 납부한 증여세는 양도책 계산 시 필요금비에 포함한다. 맞잖아요. 자, 증여세 계산할 때 필요금비에 포함하고, 양도세 계산 시 증여세 이미 납부한 거, 이 경우만 예외적으로 포함하고, 필요금비에 포함하고, 세액공제한다고 바꿔서 나온 적도 있는데, 세액공제 아니고 필요금비에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4번, 장기 보유소별공제액은 토지 양도차액에 을이 토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기산한 보유한별 공제율을 곱해서 계산한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니지. 자, 우리가 이런 거 했잖아요. 만약에 증여자가 보유한 기간이 3년, 수증자가 증여받아서 보유한 기간이 2년이면 요 어떤 토지라고 했을 때 장기 보유공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장유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증여 받은 날부터 보유한의 기산에 따르면 2년 보유니까 3년 보유 못 받겠지만, 자, 보유한 항상 언제부터 시작해? 증여자가 취득한 날부터 보유한의 기산하니까 합치니까 몇 년? 5년. 3년 이상 보였으니까 장용죄 받을 수 있고, 장기봉제 공제율은 일반적인 토지라고 했을 때 공제율은 몇 프로, 양도책에 공제율 몇 프로 공제받아요? 공제율 몇 프로 공제받느냐고 일반적인 토지라고 했을 때 요 사례에서 3년, 2년 보였을 때, 에? 3, 5, 15지 뭘, 그래서, 울컥하려고 그러네. 자, 일반적인 토지 건물은 장기제 공제율은 몇 프로? 보유세 3%씩. 그것도 모른다 그러면 안 돼. 곤란해, 이제. 5년이니까, 증여자가 취득한 날부터 보유한이 기산하니까 5년이니까 3, 5, 15. 양도책이 몇 프로? 15%. 자, 여러분. 그래서, 이런 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자, 4번 집은 다시 보세요. 장기 보증재액은 토지 양도차익에 의리 토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기산한 보유한별 공제로 계산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습니다. 언제부터야? 증여자, 갑이 취득한 날, 갑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지. 의리 토지를 증여받은 날부터가 아니라 언제? 갑이, 증여자, 갑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입니다. 갑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 보유한별 공제를 급해서 계산합니다. 5번 봅니다. 갑과 을은 연대해서 납부할 의무가 있다. 없죠? 어차피 배우자 직김속은 한 몸이니까 한 사람한테 부과하면 결론 똑같으니까 연대납부 쓰면 없고. 6번 증여 6번하고 7번 올해 개정세법 꼭 알아두라고 그랬습니다. 증여 이율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 1대 비과세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율과세 특례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어차피 비과세니까 특례 적용하지 않고. 7번이 특이하니까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양도소득세 비과세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 이거 가로 대죽거리 땡내 해놓고 1세대 1주택이라고 해놓으세요. 우리 1세대 1주택인데도 과세되는 고가주택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고가주택 해놓고 대죽거리 땡내 1세대 1주택일 때. 자, 양도세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을 양도할 때 이율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고가주택도. 그러면 특례를 적용하지 않으니까 납세무자는 수증자고, 특례 적용하지 않으니까 납세무자 수증자고, 취득가격이나 취득시는 다 누굴 기준으로 판단해요? 수증자를 기준으로. 특례 적용 안 하면 누굴 기준으로 판단해? 수증자가 취득하는 가격을 취득가격으로 하고 증여받을 당시 가격으로, 또 수증자가 보유한 기간부터 보유한 기산하고, 특례 적용될 때가 증여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고, 특례 적용 안 하면 당연히 값은 없어지는 거고, 수증자가 취득한 가격을 취득가격으로 하고 수증자가 취득할 때부터 보유한 기산하는 거고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8번 봅니다. 소득세법상 고자갑이 특수관계인인 고자 을에게 등기된 국내 소재 토지를 증여하고, 을이 그로부터 3년이 되는 날에 그 토지를 갑을과 특수관계 없는 고자 병에게 양도한 경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자, 1번 보세요. 잘 보세요. 이제 을이 갑의 배우자인 경우, 그러면 이제 이율과세 특례죠? 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서 3년 내에 양도했으니까, 3년이 되는 날 양도했으니까 5년 내 양도니까. 그럴 때는 을의 양도책 계산 시 취득가액은 누가 취득한 가격으로 해요? 갑이, 증여자 갑이 토지를 취득한 당시 가격으로 한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 경우 을이 증여받은 자산에서 납부액과 납부할 증여상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해서 공제받을 수 있고요. 2번, 특례 적용 안 하면 증여세 필요경비에 포함 안 해요. 자, 근데 특례 적용되니까 이제 포함하고. 2번, 을이 갑과 증여 당시에는 혼인관계가 있었으나 양도 당시에는 사망으로 혼인관계 소멸된 경우는 특례 적용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 양도 당시에 혼인관계가 소멸됐어도 특례 원칙 적용한다고 그랬죠? 그렇지 않으면 다 이혼신고 제출한다고 그랬잖아요. 법원 몇 번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망으로 혼인관계 소멸된 경우는 악용의 소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둘 중에 한 사람 죽을 사람 없으니까. 그러니까 특례 적용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자, 그랬을 때 양도책 계산 시 취득가액은 누가 취득한 가격으로 해요? 을이, 수증자 을이 토지를 취득한 당시 실거래가액으로 한다. 그렇죠, 여러분들? 특례 적용 안 하니까. 3번, 을이 갑의 자녀인 경우. 그러면 이제 또 배우자 직김서부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이율과세 특례입니다. 토지 양도책 계산할 때 사업인정무실부터 소급해서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취법 규정에 따라 효용해서 수용된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수용으로 양도한 거니까 특례 적용해야 안 해. 안 하지, 내 의지와는 상관없는 거니까. 그래서 수용으로 양도된 경우에는 양도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누가 취득하는 가격으로 해요? 수증자, 을이 토지를 증여로 취득한 당시 실거래가로 하고. 그렇죠, 여러분들? 특례 적용 안 하니까. 4번 봅니다. 을이 갑이 배우자인 경우, 그럼 이율과세 특례죠. 또 토지에 대한 장기 보증재액은 토지 양도 차익에 갑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 보유한별 공제를 급여서 계산한다. 이율과세 특례 적용되면 장기제 계산 시에든 뭐든 항상, 자, 세율 적용 시든 누가 취득한 때로부터 기산해? 증여자 갑이 취득한 날로부터 보유한 계산하고. 그 사람들
그래서 아까 저기 3년, 2년이면 합쳐가지고 5년에서 3, 5, 15, 15% 공제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다음에 5번 봅니다. 의리 갑의 배우자 직김속 2회이자인 경우. 그러면 이제 배우자 직김속 2회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아서 3년 양도했으니까 자, 부당의 산부인 특례 증여 후 우회 양도가 적용되는 거예요. 의뢰 증여세와 양도세 합한 세액이 갑이 직접 병에게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간주해서 계산한 양도세보다 적을 때는 갑이 병에게 직접 양도한 것을 보지 않는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OX. 자, 여기 봅니다, 여러분. 지금 증여자 수증자인데, 자, 특수관계자, 배우자 직계전미속 2회의 특수관계자, 배우자 직김속, 만약에 얘들이 배우자 직김속이면 무조건 일과세 특례고, 배우자 직김속 2회자에게 증여받아서 지금 제3자에게 자, 몇 년 양도했어요? 지금 5년 내, 3년이 되는 때 양도했다니까 5년 내 양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배우자 직김속 2회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했다가 5년 양도하면 이제 이율과세 특례가 아니라 부당행위 재산 부인 특례, 증여 우회 양도가 적용됩니다. 그럴 때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보니까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아서 5년 양도했다고 무조건 특례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액과 지금 보니까 수증자가 양도한 것에는 양도소득세액 합한 금액이 요 A와 B 합한 금액이 당초 증여자가 제3자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가정에서 계산한 양도소득세액보다 뭐하다고요 지금? 이 두 개 합친 게 적대요. 그러면 자, 지가 직접 양도하면 세금 더 나올 것 같은가 오히려 돌렸다고 와서 얘네들 계산 부인하죠? 수증자한테 증여세 부과하지 않고 낸겠으면 돌려주고 양도세 부과하지 않고 싹 부인해버리고 당초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을 보잖아요. 납세무자는 당연히 당초 증여자가 되는 거고 취득가격이나 취득시도 다 누굴 기준으로 판단해? 증여자. 이거 싹 부인해버리니까. 다만 이율과세 특례와 달리 이때는 증여자 수증자 사이에 연대납세무가 있다 없다. 이때는 증여자 수증자 사이에 얘 불법에 협력했으니까 연대납세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율과세 특례와 달리. 그 사람들 싹 부인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보니까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 양도세 합한 세액이 당초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가정에서 계산 양도세보다 적을 때 당초 증여자 갑이 직접 제3자에게 양도한 것을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맞아 틀려요. 틀렸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얘네들 계산을 싹 부인해버리고.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네, 9번 봅니다. 다음 중 실거래가액 방식에 의한 소득세법상 양도세, 양도책 산정에 있어서 취득가액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당사자 확정한 대금 지급 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의 이자 상당액을 가산해서 거래액을 확정할 때 당의 이자 상당액은 그 금액을 취득가에서 공제한다. OX요. OX. 빨리 대답해. 헛웃음 짓지 말고. OX. 에? 빨리 OX. 아, 대답 안 나오면 한 사람씩 일일이 물어볼 거예요, 오늘. 자, OX. 자, X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당사자 약정한 대금 지급 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의 이자 상당액을 가산해서 거래가 확정할 때 이자액 상당액은 아까 포함한다고 그랬어요? 안 한다고 그랬어요?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아까 포함된다고 나왔었는데 거래 대금이 2억인데 3년 균등 불안을 상환을 하자 이자는 15% 붙이자. 거래 당사자 간의 대금 지급 방법에 따라 지급하기로 이자는 포함해야 안 해요? 포함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주택 구입 시 대출금이자라든가 지연이자 연체이자가 포함하는 거지 안 하는 거지. 이건 포함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취득가액에서 공제하면 돼 안 돼요? 안 되고 취득가액이 어떻게 한다? 포함한다고 돼 있어요. 취득가액에 포함한다고 돼 있어요. 공제한다 틀렸습니다. 포함한다로 돼 있어야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48페이지 보니까 2번하고 4번하고 5번은 2번 지문, 4번 지문, 5번 지문은 이중공제 방지 원칙과 관련한 얘기죠. 소송 화해 비용이든 감가상각비든 현재 가치하는 차금 상각액이라는 것이든 보유기간 동안 다른 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용비 산입한 항목은 이번에 양도세 계산 시에 취득가액에서 어떻게 한다? 포함해요, 공제예요? 공제 빼야지. 이제 이런 거 사례 연습 문제 풀이할 때도 했었는데 이번엔 취득가액에서 어떻게 한다? 공제 뺍니다, 여러분. 포함한다 그러면 틀려요. 이럴 때는 이제 취득가에서 공제 뺍니다, 여러분. 그래서 2번, 3번, 5번 그거고요. 자, 아니 2번, 4번, 5번이 그거고요. 3번은 부당이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은 취득가에 포함하지 않고요. 자, 10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9번은 1번이 틀린 거고요.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10번 그냥 읽어보는 거예요. 우리 세금 낼 게 있는데 안 내고 죽으면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죠.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될 소득세는 상속인에게로 승계되잖아요. 상속받은 한도 내에서. 그럴 때 비상속인의 소득금에 대한 소득세로서 상속인에게 과세할 것과 상속인의 소득금에 대한 소득세는 어떻게 한다? 구분해서 계산합니다. 합산하여 포함하여 이렇게 바꾸겠죠? 왜 그러니까 세금 비상속인의 소득세를 상속인에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뿐이지 상속받은 한도 내에서. 근데 소득세 계산은 개인주의 과세인데 왜 비상속인 소득금액과 상속인 소득금액을 합산해요? 별도로 어떻게 한다? 구분해서 계산합니다. 동그라미 2번과 3번은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11번 아파트 이거 주택이라고 딱 못을 박아놓으세요. 아파트 이 주택을 분양받은 갑은 1년을 보유한 후에 사망했습니다. 그 상속인인 자녀가 무주택자가 상속 개시로부터 8개월 보유한 후에 상속 등기하고 다음 달에 그 아파트 주택을 양도했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의한 양도세에 적용되는 세율은 얼마인가?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예? 자, 보세요. 이게 주택이잖아요. 그러면은 주택인데 상속받은 자산은 세율 적용 시에 등기됐고요. 이거 보유한에 따라 달라지는데 1년 미만 보유면 몇 프로? 몇 프로? 40%. 1년 이상만 보유해도 주택 및 조합임주권은 6에 38%죠? 근데 보유한 산정할 때, 판단할 때 상속받은 자산이니까 어느 때부터 보유한이 계산하겠어요? 세율 적용 시에만 상속받은 자산은 어느 때부터 보유한이 계산한다? 비상속인 추리로부터. 이게 만약에 상속개시일부터 보유한이 계산에 따르면 8개월이니까 40%였겠지만 자 비상속인 취득일부터 보유한이 계산하니까 1년 8개월 보유죠? 1년 이상 보였으니까 뭐라고요? 6에서 38%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포인트는 상속받은 자산에 대해서 세율 적용 시에는 비상속인 취득일부터 보유한이 계산한다. 그거 알고 있는지를 묻는 사례 문제예요. 12번 봅니다. 갑은 다음과 같은 아파트를 양도했고 소득세법에 의한 양도소 금액은 얼마인가? 취득이 2010년 9월 1일, 양도일이 2016년 8월 16일. 취득가액이 실거래가로 7억입니다. 기준시가 5억 5천, 양도가액이 실거래가 12억 원, 기준시가 9억 원. 자, 실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기준시가는 필요 없고요. 취득세, 그 다음에 소개비 등 기타 필요비가 1억입니다. 갑은 1세대 1택이며 비과세권 모두 충족했다. 눈치를 채야 돼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인데 비과세권을 충족했는데 1세대 비과세권 충족한 주택인데 실지 거래가액이 12억이니까 실거래가로 양도가액이 9억 초과하면 뭐예요? 고가주택. 고가주택이라는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과세권을 충족한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양도소득금액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그러면 양도가액 그러면 이제 비과세권 충족한 고가주택의 양도차익부터 계산해야 되는데 양도차익 구해야 되는데 총 양도차익. 전체 과세한다고 했을 때 총 양도차익은 양도가액 12억에서 취득가액 7억, 기타 비용비 1억 합치니까 8억을 빼. 그럼 총 양도차익은 얼마입니까? 4억. 총 양도차익 곱하기 비과세권 충족한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은 총 양도차익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얼마? 9억 원.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비과세권을 충족한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식, 총 양도차익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에서 9억 원.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이거 얼마입니까? 요거 3이고 3, 4, 12. 12분의 10이니까 얼마? 1억. 비과세권 충족한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됐어요. 1억. 그럼 여기서 장기 포유통제액 계산해야 되는데 장기 포유통제액 원래 안분 계산해야 되지만 안분할 필요 없이 이렇게 안분 계산해서 구한 양도 차익에다가 장기부채 공제를 정합니다. 일반적인 토지 건물은 보유세 3%씩인데 10에서 30%까지. 양도세 과세된 1세대 1택은 보유세 왕창해 준죠? 몇 프로씩? 8%씩. 몇 년 보유했는지 따져봐요. 몇 년 보유했어요? 몇 년 보유했냐고? 6년? 6년 안 됐잖아요. 5년 이상 6년 미만이죠? 5년 이상 6년 미만이니까 5년이니까 8호 40. 보유연수 8% 적용해서 8호 40. 장기문제 공제율은 40%예요. 그럼 1억에 40%니까 얼마? 4천만 원. 그러면 양도소득금액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양도차익 1억에서 4천 빼니까 얼마? 6천만 원. 이 답이 됩니다. 양도소득금액은 6천만 원. 그래서 비과세권을 충족한 고가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은 양도차익 구할 때 총 양도차익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에서 9억 원. 그 다음에 구해진 양도차익에다가 장기부채 공제율은 양도세 과세는 1세 1택이니까 보유연수 몇 프로씩? 8%씩. 5년 이상 6년 미만이니까 8호 40 이렇게 해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됐고요. 49페이지로 봅니다. 소득세 총설 및 구기례산의 양도소득세입니다. 1번은 요약집 114에서
115페이지 3조입니다. 114에서 115페이지 3조고 소득세법상 국유재산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1번 지문은 기출지문입니다. 재작년 기출지문인데 양도 당시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의 외화 환산은 지출일 현재 외국환 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이어야 한다. 문제 풀이할 때도 했었고요. OX요. 뭐 맞습니다. 우리가 외국에서 외국에서 국유재산 양도 시에도 양도세 계산은 실거래가로 계산합니다. 그럴 때 외국에서 거래했으니까 외화를 원화로 환산해서 계산할 때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지출일 현재니까 맞잖아요. 요약집 115페이지 보면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돼지꼬리 땡냐에서 양도일 X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양도일 X고, 그죠?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지. 양도일 현재 X고요. 자, 외국환 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해서 계산합니다. 맞고요. 2번 국유재산 양도시 양도세 납세무자는 아까도 나왔는데 국유재산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3년간 국내 주소등 거주자이다. 아니죠? 국유재산 양도시에는 거주자여야 되는데 거주자 그냥 거주자 아니고 몇 년? 5년 이상 계속해서 주소 거주등 거주자입니다.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주등 거주해야 되고. 2번 거 틀렸고 3번 미등기 국외 토지에서는 양도세 세율은 70%이다. 국유재산은 등기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70% 이런 거 없어요. 4번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국유재산의 보유한이 3년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국가경제까지 신경 안 써준다고 그랬잖아요. 장기보유 유도해 줄 필요가 없겠죠? 국유재산은 장기공제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줘요. 기본공제는 적용하지만 장기공제 안 해줍니다. 국유재산 양도시에는.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5번 국유재산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있더라도 양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의하는 것이다 그랬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국유재산의 경우에는 자 실거래가액이 원래 있으면 실거래가로 합니다. 근데 실거래가액이 없을 때 예외적으로 그 나라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로 하는 거지. 여기서 지문 냄새 나잖아요. 실거래가액이 있더라도 자 그러니까 틀렸어요, 여러분들. 실거래가액이 있으면 실거래가로 합니다. 6번 봅니다. 자, 국유재산 양도시 물납은 허용되지 않으나 분할납부는 가능합니다. 분할납부 가능하고. 그 다음에 7번. 그렇잖아요. 국내 재산도 물납 안 해주는데 국유재산은 더군다나 안 해줍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 공화국 정글에 있는 부동산이나 뭐로 한다고 하면 골치 아프잖아요. 분할납부 가능하고. 7번. 그래서 6번 오고 7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한에 관계없이 과세표준 금액의 크기에 따라 6에서 38% 세율 정한다. 국유재산 양도시의 부동산은 등기여부, 주택수, 보유기간 관계없이 무조건 뭐라고요? 6에서 38%입니다. 과표 크기에 따라. 맞고. 8번. 만약 거주자가 국내 주택, 등기된 고가주택이 아닙니다. 국외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국내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받을 수 있다. 맞죠? 해외에 있는 주택은 주택수 계산에 포함해야 하나요? 안 해요. 국내만 1주택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같은 것도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해외에 있는 1세대 1주택은 비과세 안 해줘요. 자, 그리고 국내만 1주택이면 되니까 여기서는 해외 주택이 있어도 국내 1주택이니까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8번 맞고요. 한 가지 뭐 국유재산 양도와 관련해서 좀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외국에서 세금을 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외국에서 세금 낸 거는 빼줘야 되겠지. 자, 우리가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그 이 과세기한 종료를 그러니까 양도 현재 국내 주소나 거소가 5년 이상 주소 거소 등 거주자에 대해서 그 사람이 외국에서 이제 부동산 팔면서 세금을 냈어요. 그러면 그 외국에서 세금 낸 건 빼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중과세 되니까 그래서 빼줄 때 외국에서 세금 납부하는 금액은 공제를 해주는데 그럴 때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도 있고 산출세 구한 다음에 세액공제 받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무조건 요거 세액공제 했었는데 지금은 필요경비로 산입해서 공제받을 수도 있고 둘 중에 우리가 선택해서 공제받을 수도 있어요. 참고적으로 그런 것도 한번 알아둡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웠구나. 필요경비로 양도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도 있고 산출세 구한 다음에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두 개 중에 하나 선택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것도 한번 알아두시고 2번 봅니다. 요약집 79에서 81페이지 3도 라스트입니다. 이제 다음은 소득세법상 납세무자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모두 고르시오. 1번 국내 주소나 183일 이상 거소 두지 않는 개인은 국내 원천 소득만 납세무가 있다.
자, 비고자란 얘기잖아요. 비고자는 국내 소득만 납세무 있지 국외 소득은 납세무 있어요, 없어요? 없지. 마돈나가 우리나라에서 소득 발생했을 때만 마돈나에 대해서 우리가 그 비고자에 대해 세금 과세하지. 마돈나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 우리가 뭔 관계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1번 맞습니다. 국내 소득만 비고자니까. 2번 고자는 국내 주소를 두고 있거나 1년 이상 고소 둔 개인을 말한다. X입니다. 고소 판정 기준 얼마? 183일 이상 고소 둔 자지. 1년 아닙니다. 자, 틀렸고 3번 국내 이건 읽어보시고 4번 국내 주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또는 국내 거주를 둔 날에 비고자 고자로 전한다. 이거요. 자, 여기 이제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지만 참고적으로 좀 알아두라는 게 비고자가 고자로 전환될 때 고자라는 것은 국내 우리나라에 주소가 있거나 주소 없더라도 183일 이상 고소 둔 자를 고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비고자가 고자가 되는 거 뻔하지. 주소는 주소를 둔 날부터 비고자 고자가 되는 거고 주소는 주소를 둔 날부터 고소는 고소를 둔 기간이 얼마가 돼야 돼? 183일이 되는 날부터 비고자 고자로 전환되겠죠? 근데 4번은 지금 뒤바꿔 놨죠? 고소를 둔 기간이 183일 주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부터 아닙니다. 자, 주소는 주소를 둔 날부터. 그 다음에 고소는 고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부터. 4번 틀렸습니다. 뒤바꿔 있고. 5번 봅니다.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 도합 3년간 고소를 둔 외국인 고자, 즉 5년 이하의 주소 고소를 둔 외국인 고자. 그러니까 5년 이하니까 3년간이니까 여기에 포함되죠. 5년 이내. 그래서 5년 이하의 주소 고소를 둔 외국인 고자는 국내로 송금된 국외 발생 소득과 국내에서 지급된 국외 발생 소득의 납세무가 있다는데 뭐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참고적으로 한번 자밀라 얘기해 드렸어요. 자, 국내 우리나라의 과세기한 종료 현재 10년 내 5년 이하의 주소 고소를 둔 외국인 고자 자밀라가 우즈베키스탄에서 소득 발생했을 때 우리하고 원칙 뭔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알고? 근데 다만 이 국외 발생 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우리나라에서 소득이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무 있다. 그렇겠죠, 여러분들? 네, 한번 이렇게 읽어둡니다. 5번은 맞는 것으로 하시고요. 5년 이하의 주소 고소를 둔 자니까 3년간 고소 뒀다니까 5년 이하 범위에 속하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다 봤는데요. 고개를 드십니다, 여러분. 예, 고개를 드시고요. 그 맨 마지막에는 제 인사말이 있고요. 예. 자, 여러분. 하여튼 이렇게 해서 우리 다른 곳보다 여러분 다른 곳은 2주에 걸쳐서 10곡 테마 특강을 2주에 걸쳐서 끝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3주에 걸쳐서 자세히 천천히 자세히 봤어요, 여러분들이. 오히려 그래서 자세히 본 거고. 자, 어떤 간에 이렇게 했고 요거를 오늘 끝나고서 던져버리면 말짱꽝이에요, 또. 예, 반드시 일단 요 10곡대 특강집은 다음에 동영 1주차 보기 전에 훑어보고 오시고 시험 보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주에는 문제집 같은 거 봤던 것을 한번 훑어보고 자, 틀렸던 거 위주 틀린 문제로만 한번 훑어보고 시험 보고 자, 그 다음에 쭉 읽어보기만 하세요. 그냥 읽어보면 보시고 그리고 오시고 그 다음에 자, 틀리면 이제 구멍 메우시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는 뭐 요약실로 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공부하고 오시길 당부드리고요. 자, 우리 하여튼 특강 3주 동안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 자, 특강 들으신 여러분들 본인에게 또 여러분 옆에 동료에게 저에게 힘찬 격려의 박수를 치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